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4월 25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뉴스 브리핑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1분기 신규 투자자 88%가 기관 투자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벡트 대표 마이크 블랜디나가 취임 4개월 만에 사임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후임은 데이비드 클리프턴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상남도에서 블록체인으로 비대면 행정 서비스를 확산한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IEEE 보고서에서 R3 코다 블록체인이 미 연방정부 기술 표준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비타릭 부테린이 이 블록체인 특허 자랑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면서 크레이그 라이트를 겨냥한 언급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소니에서 블록체인으로 대중교통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 금융제재 리스트 오른 쿠바가 현지 최초의 P2P 비트코인 거래소를 개장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브리핑을 먼저 해봤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레이스케일에서 1분기, 1, 4분기 보고서를 이제 내놓았는데요. 지금 신규 유입 자금의 88%가 기관 투자자로부터 나왔다라고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보고서를 통해서 이 그레이스케일 산하 비트코인 신탁은 올해 1사분기에 총 3억 9,800만 달러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이 가운데 기관 투자자 자금이 88%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기간 전체 투자자의 약 38%가 암호화폐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해 다양한 신탁 상품에 투자했으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신탁에 약 5억 달러가 투자되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3분기와 4분기 신탁 투자액 대비해서 이 2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자금을 이제 그레이스케일 쪽만 이제 보자면 우선은 기관 투자 자금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투자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지금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보다는 이제 지금 기관 투자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 그레이스케일에는 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추세가 조금씩 이제 달라질 가능성들도 보입니다. 시장 자체가 아주 좋은 흐름들, 가격이 계속 급등하는 양상들을 나타내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는 아무래도 위축될 가능성들이 좀 더 높고 지금 현재 상황들이 또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관 투자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태가 그렇게 시장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 상황 하에서 그래도 선전한 이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가격 같이 살펴보면요. 비트코인 7,503달러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이 반등을 어제 이제 한번 나와 주었는데 이 고점이 이제 7,500달러 선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항선에 지금 맞물려 있고 위쪽에 이제 8,000달러 저항선이 위치해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도달하지는 못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격을 형성하고 지금 안정세를 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가격대가 앞으로 더 높아지려면 8,000달러를 깨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 위로는 이제 8,400달러의 저항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조셉의 이 비트코인 분석인데요. 비트코인 전망을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이 컬렉티브 스트럭처 안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상단에 고점을 9,000달러 정도에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9,000달러를 찍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조정세가 나올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조정세가 9,000달러를 찍으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벡트 대표 마이크 블란디나가 취임 4개월 만에 사임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생각보다 빠른 사임을 지금 했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이 뉴욕 중간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죠. 이 산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벡트의 수장이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작년 12월에 벡트 최고경영자로 임명된 마이크 블란디나가 대표직을 사임한 건데요. 해당 소식은 이제 내부 전체회의에서 발표됐고 공식 성명을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벡트가 출범하기 전부터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전임자 이 켈리 레플러가 상원에 입성하면서 공석이 된 CEO 자리를 작년 12월 마이크 블란디나가 이어받았는데, 공식 성명은 자세한 내용 없이 이 블란디나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기업을 떠났다고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이 마이크 블란디나는 JP모건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고, 이 블란디나는 개인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JP모건 측도 언급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벡트 CEO는 모기업 ICE의 인수합병 통합부분 부대표 이 데이비드 클리프턴이 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회장직은 애덤 화이트가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클리프턴은 지난 2013년에 ICE의 NISE 뉴욕 넥스트 인수에 참여를 한 바 있고, 현재 벡트의 브릿지2 솔루션을 통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브릿지2 솔루션은 이 로열티 솔루션 제공업체로 벡트가 지난 2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제프리 스트레처 IC 회장은 이 데이비드 클리프턴은 수년 동안 기업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마다 깊이 관여해왔다고 하면서 이 벡트 소비자의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브릿지2 인수 과정에도 조력을 했다. 그리고 벡트의 중간 CEO로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 사정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이 마이클 블란디나가 이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지금 이 벡트를 떠나고 새로운 후임을 지금 맞이하는 것 같은데, 지금 벡트 상황은 현재 이제 소비자 앱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최근에 벡트는 이 스타벅스 베타 앱에 벡트 캐시를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도 유출이 되기도 했었는데, 벡트에서 이제 벡트 캐시를 사용하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 중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경상남도 블록체인으로 비대면 행정 서비스 확산을 한다라는 기사인데요. 경상남도의 행정 서비스 투명성과 이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 행정 서비스 혁신 전략 정보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다고 23일에 밝혔습니다. 이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 서비스 업무 환경과 정보 시스템을 분석해서 온라인 기반 서비스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번 정보 전략 계획은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자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 전략 계획은 현행 행정 서비스 현황 및 업무 환경 분석, 글로벌 블록체인 선진 사례 벤치마킹,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플랫폼 목표 모델 개발, 시스템 구조 설계 및 소요 예산 산출, 서비스 플랫폼 중장기 발전 방안 및 단기적 이행 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도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를 지원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해당 시범 사업으로 이제 경상도민은 스마트폰에 탑재된 디지털 신원 확인, 스마트 도민 카드를 통해서 공공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안내받고 신청하는 이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전 지역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블록체인을 그 지역 사회에서도 활용을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행정 서비스에 우리 블록체인이 곳곳에서 활용이 될 가능성들이 보입니다. 자, IEE 국제전기전자공학회가 이 국제기술표준에 따라 이 정부 기관의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을 평가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R3의 코다 블록체인이 미 연방정부 기술 표준을 통과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IEE는 150여 개국 35만 명의 전기전자공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국제 조직인데요. 관련 기술 전문성을 공유하고 각종 표준을 정립을 합니다. 정부의 기술 채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정부 기술 표준으로 블록체인을 평가해서 전문적인 견해를 전달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채택은 아니더라도 이제 의견, 견해를 이제 밝힘으로써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방정보보안관리법에 따라 모든 연방 정부 기관의 IT 프로그램과 현대화 작업은 미국 표준기술연구소가 제정하는 암호화 표준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맞지 않는 기술은 이 정부기관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정부기관 기술 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일반 산업도 정부 채택 기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기술 허가와 채택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표준이 사실상 전체 산업의 표준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그 IEE가 이 국제전기전자공학회에서 이 테스트를 이제 해본 겁니다. 실제적으로 블록체인이 연방정부 기술의 표준에 이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이제 플랫폼들을 비교를 해본 건데요. 여기에 이제 4가지 플랫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그리고 하이퍼레저 패브릭, 그리고 코다, 그리고 멀티체인 이렇게 4가지 플랫폼을 비교 평가를 해봤는데 여기에 이제 통과된 게 R3의 코다 플랫폼만이 이 NIST 표준을 충족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연방정부의 기술 표준에 이제 부합하는 건 R3의 코다 블록체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연방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허가를 내준 건 아니고 표준이다라고 밝힌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후속적으로 연방정부의 그 기술 표준이 어떻게 이제 정해지느냐를 한번 봐야 되겠죠. 뭐 굉장히 깐깐하게 이 부분을 표준 제정을 하는데 그 기술들을 보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표준이 지정이 되면 굉장히 이 산업계에서도 큰 확산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 이 블록체인 특허 자랑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크레이그 라이트를 겨냥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 당신의 나라, 회사, 조직이 얼마나 많은 블록체인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자랑한다면 당신은 블록체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이 자칭 비트코인의 창시자이자 엔체인의 소속 과학자인 크레이그 라이트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을 되고 있는데요. 크레이그 라이트는 자신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800건의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50에서 100건에 달하는 승인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특허는 이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다양한 부문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 이에 로저버 비트코인닷컴 설립자 그리고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 등의 주요 인사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무차별적으로 내놓는 블록체인 관련 특허가 블록체인의 오픈소스적 성격에 어긋나는 반문화적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크레이그 라이트는 이 대규모 블록체인 특허 출원이 비트코인 세계의 분열과 알트코인 사기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지난 2월 6,000개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출원할 계획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신의 이 특허를 출원하고 그걸 지키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이 비탈릭 부테린은 이제 그런 특허 자체가 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픈 소스로 지금 모든 것들이 이제 공개되고 그것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개발해 나가는 게 기존의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이었는데, 계속 이게 특허 경쟁이 계속 요즘에 붙고 있어서 그게 과연 맞는 일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니 블록체인으로 대중교통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일본의 글로벌 브랜드 소니가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니는 기차, 버스, 택시, 차량 공유, 온디맨드, 대여 자전거 등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시스템은 서비스형 모빌리티 방식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 제공하는 개념이고, 이용자에게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니의 블록체인 시스템은 이 택시, 호출앱 등을 교통수단마다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인터페이스를 가진 고립형 시스템을 통합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이 서비스형 모빌리티를 위한 소니의 블록체인 커먼 데이터베이스는 하루 700만 이용자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동 내역과 수입 할당액 등을 익명으로 기록 분석,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교통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유 자동차나 뭐 이제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될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에서 중요한 건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고 활용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근데 이제 소니가 그 요소를 보고 지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대중교통 통합 서비스를 이제 지원한다는 건 그 데이터를 이제 자신들이 관리하고 처리하는, 그리고 그걸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도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건데요. 어떤 산업에서든 이 핵심은 여기에서 이제 그 데이터들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그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이터 통합 관리 서비스들은 더욱더 활성화될 가능성들이 높아 보이고요. 미국의 금융 제재 리스트에 오른 쿠바 현지 최초의 P2P 비트코인 거래소를 개장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미국 금융 제재 국가 리스트에 오른 이 쿠바가 현지 최초의 탈중앙 비트코인 거래소를 개장했습니다. 이탈리아계 쿠바인 기업가 마리오 마졸라는 쿠바의 첫 P2P 비트코인 거래소 큐비타를 개발을 했는데요. 미국 금융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암호화폐가 쿠바인의 관심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존 금융 산업과 같은 수준의 준법 기준 이행을 요구받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 대부분 쿠바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빅큐터 CEO는 이 팍스풀 거래소는 쿠바를 전면 차단하고 로컬 비트코인은 신원 인증 절차가 있고, 이 쿠바는 이 경제 제재 대상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쿠바인에게 필수적인 요소라서 비트코인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매일매도 복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큐비타를 개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마졸라는 거래소 출시에 앞서 작년 11월 큐비타 비트코인 월렛을 출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월렛은 쿠바의 열악한 인터넷 상황을 감안해서 라이트하게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1MB의 크기로 기본적인 인터넷 연결만으로도 이용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해당 거래소 다운로드 수는 이제 850건에서 1100건으로 한 주 동안 30%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마졸라는 전체 다운로드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 쿠바가 국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가진 잠재력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본연의 용도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자금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기 자산에 대한 전적 통제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런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화폐 유통 자체가 이제 쉽지 않은 요소인데요. 그 요소를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이 탈중앙화 비트코인 거래소까지 이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일수록 이제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높고 실제적으로 그런 활용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죠. 자, 앞으로 이런 나라들이 암호화폐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